넷플릭스의 아들로 불리며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송강이 드디어 제대를 앞두고 복귀작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연예계가 들썩이고 있다. 2024년 4월 2일 입대한 송강은 2025년 10월 1일 저녁 예정으로 그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려온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새로운 드라마 포핸즈는 음악과 청춘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작품으로 송강은 피아노 천재 역할을 맡아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4년 6월 30일 스포티브 뉴스는 송강이 올해 10월 전역 후 드라마 포핸즈의 주연을 맡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포핸즈라는 제목은 피아노 용어에서 따온 것으로 두 사람이 하나의 피아노를 함께 연주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 드라마는 예술고등학교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우정과 사랑, 경쟁, 그리고 성장 과정을 그려낼 예정이다.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들이 겪는 다양한 감정과 관계의 변화를 섬세하게 담아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강이 맡을 역할은 피아노 천재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캐릭터는 세련되면서도 예리한 매력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송강의 소속사인 나무액터스 측은 포핸즈가 송강이 검토 중인 여러 작품 중 하나라고 확인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송강이 이 작품을 최종 확정한다면 포핸즈는 그의 전역 후 첫 복귀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강은 1994년 4월 23일생으로 나무액터스 소속 배우다. 그는 국제적으로 넷플릭스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연이은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송강의 이름을 알린 첫 작품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방영된 좋아하면 울리는이다. 이 드라마는 송강을 신세대 남자 주인공 그룹으로 끌어올린 프로젝트로 특히 국제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이 작품으로 9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황선호 역할을 따냈으며 이는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스위트홈은 송강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작품이다. 차연수 역할은 어둡고 내면적이며 액션이 많은 캐릭터로 송강의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웹툰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시리즈는 첫 4주 동안 2,200만 뷰를 기록하며 70개국 이상에서 넷플릭스 톱10에 진입했다. 이 작품으로 송강은 제5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남자 신인 연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2021년에는 나빌레라에서 발레리노 역할을 맡아 감성 연기에서 강점을 보여주었다. 같은 해 방영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작품으로 송강의 대중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2022년 기상청 사람들은 그가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남자 주인공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방영된 마이데몬에서 정구원 역할은 판타지 로맨스 장르에서 그의 매력을 더욱 확장시켰다. 특히 국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송강과 김유정의 조합은 2023년 SBS 연기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다. 송강의 연기 경력은 2017년 TVN 드라마 거짓말의 거짓말로 시작되었다. 배우이자 진행자, 모델로서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2018년에는 세븐틴의 민규, 다이아의 정채연과 함께 SBS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 진행을 맡았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2018년 SBS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판타지 영화 뷰티풀 뱀파이어로 스크린 데뷔를 했다. 그러나 송강이 한국에서 친숙한 이름이 된 것은 2019년 좋아하면 울리는의 성공 이후였다. 드라마 감독 이응복은 송강의 특별한 연기에 깊은 인상을 받아 스위트홈 오디션을 권유했다고 한다. 2020년 송강은 대규모 투자를 받은 스위트홈과 계약을 맺었다. 자살을 고민하는 고등학생 차현수 역할은 그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지만 이 작품의 성공은 송강을 국제적인 주목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이 종말 호러 시리즈는 70개국 이상의 스트리밍 플랫폼 톱10에 올랐다. 2021년은 송강에게 다채로운 해였다.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에서 주연을 맡았으며 TVN 드라마 나빌레라에서는 발레 댄서 역할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다. 송강은 자신의 역할을 잘 완수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발레를 배웠다. 비평가들은 배우가 젊은 청년 이채록으로 변신한 우아함을 높이 평가했다. 송강은 또한 JTBC의 로맨틱 K드라마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기상청 사람들에서도 그의 재능을 발휘했다. 2023년에는 초자연적 판타지 드라마 마이데몬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드라마는 악마 정구원 역의 송강과 재벌 도도이 역의 김유정 사이의 매혹적인 사랑 이야기로 시청자와 평론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성공과 더불어 송강은 패션과 뷰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필리핀 의류 브랜드 펜쇼페,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데오프로스 등 여러 고급 브랜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 바닐라코의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되었다. 한편 2021년부터는 이탈리아 명품 패션 하우스 프라다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바비 브라운 코스메틱스 브랜드 앰버서더가 되었다. 2024년 새해 첫날 1,900만 팔로워를 달성한 송강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사랑받는 한국 유명인 중 한 명이다. 매거진 표지 사진과 협찬 광고 게시물을 자주 공유하는 송강은 인스타그램 게시물당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강은 항상 개인 생활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국 언론에 따르면 그는 고급 자동차에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스위트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성공 이후 송강은 19만이 1,809달러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프라다 가죽 가방 2,535달러, 프라다 니트 재킷 4,200달러 등 명품 브랜드의 고급 패션 아이템을 자주 착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스위트홈 시즌이 기자회견에서 군 입대에 대한 질문에 송강은 이것이 제 자연스러운 의무이므로 스위트홈이 홍보 일정을 마치면 의무를 완수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겠다고 답했다. 송강은 현재 마이데몬에서 남자 주인공 구원 역할로 한국 스크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젊은 배우다. 그는 좋아하면 울리는 스위트홈, 나빌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마이데몬 등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으면서 넷플릭스의 총알라는 별명을 얻었다. 송강은 2017년부터 연기에 입문하여 다양한 장르의 영화와 역할에 도전했다. 송강은 2019년 좋아하면 울리는로 유명해졌고 202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급부상했다. 시청자들은 그의 연기력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지만 완벽한 외모와 높은 대중인지도는 그의 이름이 포함된 작품들이 큰 주목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다. 최신 프로젝트 마이데몬에서 송강은 국민 여동생 김유정과 짝을 이루었다. 그에 대해 항상 언급되는 것은 완벽한 외모와 화면을 밝게 비추는 모습이다. 실제로 송강의 외모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포럼에서 외모와 남녀 주인공 간의 케미에 대한 토론 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았다. 가장 최근에 마이데몬이 송강과 김유정이라는 두 이름의 효과 덕분에 첫 회사 5%, 2회 3, 4%로 좋은 시청률로 시작했다. 송강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넷플릭스와 협업한 4편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좋아하면 울리는 2시즌, 스위트 홈, 나빌레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포함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송강은 넷플릭스와 인연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도 매우 인연이 깊다. 송강이 넷플릭스와 협업한 첫 번째 드라마는 2019년 8월 플랫폼에서 공개된 좋아하면 울리는이다. 송강은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지만 오직 조조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소년 황선호 역할을 맡았다. 좋아하면 울리는의 발판을 통해 송강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송강은 900명의 캐스팅 경쟁자를 제치고 주연 황선호 역할을 맡았다. 2020년 송강은 공포 드라마 스위트 홈으로 돌아왔다.
각본가 이응복은 송강의 오디션에서 배우의 이미지가 가위손을 가진 에드워드의 조니 처츠를 떠올리게 했다고 공유했다. 스위트홈은 300억 원의 예산으로 제작된 10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출시 후 이 드라마는 미국의 톱10 드라마에 진입한 최초의 한국 TV 시리즈가 되었다. 한 인터뷰에서 송강은 넷플릭스와 함께 작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배우는 다양한 감정에 따라 여러 유형의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이미지가 송강이 지금과 같은 배우가 되도록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송강의 저녁이 다가오면서 팬들은 그가 포핸즈를 통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에 부풀어 있다. 피아노 천재라는 새로운 캐릭터로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힐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음악과 청춘이라는 테마는 그동안 그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송강에게 포핸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 쌓아온 글로벌 팬덤과 국내에서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번 작품이 그의 연기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예술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질 청춘들의 이야기와 포핸즈라는 독특한 피아노 기법을 소재로 한 음악적 요소가 어우러져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강이 그동안 보여준 다양한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로맨틱한 고등학생부터 어둡고 복잡한 내면을 가진 청년, 우아한 발레리노, 매혹적인 악마까지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해왔다. 이번 피아노 천재 역할 역시 그의 필모그래피에 또 하나의 특별한 페이지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악이라는 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만큼 그가 어떻게 캐릭터를 표현하고 음악적 감성을 담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역 후 첫 작품이라는 의미도 남다르다. 약 1년 반의 공백기를 거친 후 다시 돌아오는 만큼 송강 역시 이 작품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을 것이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성숙해진 모습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포핸즈의 제작진 역시 송강의 합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높은 완성도를 기대할 수 있다. 예술고등학교라는 배경은 젊은 배우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표현하기에 최적의 무대이며 청춘들의 우정과 사랑, 경쟁과 성장이라는 보편적인 테마는 폭넓은 시청자층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송강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려온 팬들에게 이 소식은 큰 기쁨이다. 그동안 인스타그램에서 1,900만 명의 팔로워와 소통하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위상을 다진 그가 이제 다시 연기자로서의 본업에 충실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나온 그가 이번에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 포핸즈를 선보일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여러분은 송강의 전역 후 첫 복귀작 포핸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아노 천재 역할을 맡은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한류 소식을 받아보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